그러면 이제 부동산 등기법 본격적으로 기출 테마, 핵심 테마를 중심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게 앞에 측지법은 암기 과목이죠, 실은. 그죠? 조문상의 내용을 누가 얼마나 암기하느냐. 다 우리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만점을 받아야 된다. 그럼 쉽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부동산 등기법, 이 등기법이라는 놈은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하고는 사실 좀 멀어요.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당신이야. 그러나 가까이 안 해서는 안 되죠. 시험인데.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좀 가까이 할 필요가 있겠다. 그게 뭐다? 기출 테마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하는데, 우리 생각에, 우리가 이제 각 테마별로 나가는데 늘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를 해야 될 게 등기 절차상 과연 지금 하고 있는 게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이 등기 절차, 개시부터 해서 완료까지, 완료 후의 절차까지 말이죠. 그 절차에 어떤 절차에 있는지 지금. 그리고 특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될 때는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그렇죠.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좋습니다. 그죠? 즉, 각각의 이제 테마별로 이제 내용이 쏟아지고, 이제 기출문제 보시면 이제 내용이 팍팍 지금 쏟아질 텐데, 그게 토지 등기부, 그죠? 건물 등기부 중에 어느 등기부, 그죠? 건물 등기부라면 일반 건물인지 구분 건물인지, 그래서 어느 등기부에, 그죠? 그리고 등기부상에 표제부, 갑구, 을구 중에 어느 부분에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게 이제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자, 우리 개시. 첫 번째 등기 절차의 첫 번째 단계인 이 개시에서는 우리 개시 방법이 중요했는데 신청하고 법률에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가장 쉬운 뭐예요? 직권이다. 직권. 그렇죠? 근데 이제 신청에서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기출에서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기출 테마 중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혼자서 단독으로 홀라당 하냐 이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는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경우죠. 그렇죠?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경우라면은 단독으로 신청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즉 분쟁의 거꾸로 말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는 뭐예요? 단독으로 신청하지 않고 원칙적인 공동 신청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예가 어떤 경우인지 그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기초 포인트죠. 그게. 자, 그러면 우리 교재 34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첫 번째 등기 신청에서 첫 번째가 등기 원인이라고 했는데 그 원인을 갖다가 절차 개시 이렇게 좀 바꿔주시겠어요? 등기 절차 개시. 그래서 그 개시 방법이에요. 거기 보니까 거기 나와 있죠. 신청자 해가지고 당사자가 신청을 하죠. 근데 공동이다. 일단 공동이라는 말은 둘이 같이 한다. 누가? 홍길동이하고 토지 소유자인 홍길동이하고 그거 사고 싶은 김갑동이하고 같이 한다. 그래서 이쪽을 홍길동을 등기 의무자, 이쪽을 등기 권리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등기부상, 형식상 등기부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자는 등기 권리자. 그 권리를 상실하는 자는 등기 의무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하고 등기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독이 있다 보니까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경우.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없던 경우에 없냐 보니까 등기 신청의 진정성이 확보된 경우. 이게 가짜가 아니다. 진짜다. 그렇죠? 이런 경우. 아니면은 싸울 놈이 없어.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등기 의무자가 없어. 무슨 분쟁이 있어? 혼자서 뭐 하면 그죠? 싸움도 뭐예요? 분쟁도
손바닥이 마주쳐야지 싸움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거기서 등기 의무자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등기 의무자가 없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부동산 요 표시, 표제부 요거 바꾸는 거, 그죠? 행정구역 명칭 바꾸는 거. 울산시를 예컨대 울산광역시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바꾸는 거. 누가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분쟁 이런 소지가 있나요? 왜 바꿔요? 이렇게, 그죠? 등기법적으로 그렇다 이거야. 누가 뭐 권리를 잃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예요? 가능하다 이거죠, 그죠? 단독으로. 그 다음에 이제 진정성이 확보된 경우 또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별표되어 있죠? 단독 신청이 가능한 경우. 자, 단독 신청에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 쫙 그읍시다. 자, 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있겠죠? 그 중에 어디? 보존이니까 표제부. 표제부 하면 틀리다 이거예요. 갑구. 어느 번지수를 잘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을 말하는지. 요 하는다 이거 여기다가. 그랬을 경우에 소유권 보존 등기다. 그러면은 이 경우는 분쟁의 소지가 없다는 거죠. 왜 분쟁의 소지가 없죠? 그렇죠. 등기 의무자가 없으니까 싸울 놈이 없죠, 그죠? 홍길동이 지가 고민수면 매립하고, 그죠? 간다. 누가 말깁니까? 누가 안 됩니다. 바리게이트 치고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가능하구나.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하는 등기. 그렇죠. 이거 소유권 말소겠다. 자기가 자기 거, 그죠? 남이 하는데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나요? 분쟁의 소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상속. 그렇죠. 상속 같은 경우에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까? 우리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등기법적인 이런 관점, 그죠? 상속 오면 서로 싸우고 그러던데 그러지 마시고 등기법적으로 상속이라는 것은 상속 등기를 한다 이거죠, 그렇죠? 홍길동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홍개똥이가 있겠죠, 애가 아들이 있어요. 홍개똥이 앞으로 이렇게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우리가 상속 등기라고 불러주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렇죠? 그래서 홍개똥이한테는 홍길동은 굳이 그죠 등기하지 않아도 187조 민법 187조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서 소유권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팔고 싶을 때는 뭐 해야 된다? 그렇죠. 등기호 팔아야 된다고 이래 배웠잖아요. 자, 그런 경우 말이죠. 상속 등기를 누가 옆에서 야, 왜 상속 등기야? 이렇게 등기법적으로 홍개똥 앞으로 상속 등기했다고 해서 배 아플 놈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웃집에 김갑동인가? 저거 내가 살려고 그러는데 배 아프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등기 신청의 진정성이 확보가 되죠. 왜? 상속은 뭐예요? 사망 증명서라든지 가족관계 등록부에 의해서, 그죠? 명확하게 어떤 신청의 진정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그죠? 법원의 합병 포괄승계, 합병이라든지 포괄승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판결, 판사님이 해도 된다는 건데, 그쵸? 이미 판결이 왔다는 건 앞에 분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 분쟁이 해결됐다. 이제 더 이상 분쟁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법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단독 신청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 그죠? 부동산 표시나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 표시 좀 바꿨다고 해서, 그쵸? 권리 침해하지 않는데 누가 여기서 분쟁의 소지가 없다. 그 다음에 등기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 그죠? 등기명인 홍길동에서 그죠? 갈동으로 바꿔도 누가 어느 누가, 그죠? 이렇게 피해 볼 사람이 없지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좀 어렵네요. 부동산의 신탁 등기. 자, 신탁 등기에다가 검정펜으로 밑줄 합시다. 자, 요걸 왜 검정펜으로 밑줄 했냐면 옛날에는 그죠? 뭐였냐면은 공동 신청이었거든요. 그런데 개정이 돼서 지금은 신탁 등기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숙제하셨나요? 제가 경기도 광주시 쌍명동이었죠, 그쵸? 250의 1. 이거 떼셨어요? 그쵸?
숙제 확인 들어가는 겁니다. 숙제 안 하면 들을 수가 없어, 강의를. 그죠? 자, 거기에 총 18장이 있잖아요. 그죠? 와, 무지 많네요. 거기에 18에 4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어요? 4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갑구에 여기죠? 12 여기 순위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뭐예요? 소유권 이전. 그렇죠? 등기원이 신탁.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그죠? 요거는 신탁 등기입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까? 돼 있잖아요. 글씨가 소유권 이전이라고. 요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홍길동이가 그죠? 김갑동이한테 소유권을 이전해요. 그쵸? 그러면은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나요? 있죠. 홍길동. 왜 내 거? 내게 이쪽으로 가. 분쟁의 소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공동 신청해야지. 공동 신청을 하는데 그때 뭐 하는 거야? 근데 이게 팔아먹은 게 아니라 믿고 맡기는 신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탁. 홍길동이는 그저 그냥 하웨이나 이렇게 세계 여행 돌아다니면서 이런 게 그냥 편해. 가진 건 돈밖에 없어. 부동산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야? 맡기는 거죠. 이렇게 법적으로 드러내놓고 맡기면은 뭐예요? 신탁. 안 드러내고 맡기면은 몰래. 그럼 뭐예요? 그거는 명의신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러니까 신탁하고 명의신탁은 다른 겁니다. 이 명의신탁은 우리 맨 앞에 1차에 그죠? 민사특별법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금지되잖아요. 그렇죠? 또 그 등기는 뭐예요? 무효죠. 그렇죠? 만약에 홍길동이가 김갑동이한테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유효 무효? 무효다. 이겁니다. 그런데 명의신탁이 아니라 신탁. 드러내놓고 우리 신탁하는 거야. 그죠? 그러한 경우는 뭐예요? 합법이다. 그래서 뭐예요? 홍길동에서 김갑동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예요? 유효하게 되죠. 그럼 유효니까 있어 좋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런데 마지막 칸에 보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보니까 수탁을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관리해 주나 봐요. 법인이네, 회사, 대한주택 부종 주식회사에 돼 있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신탁. 그리고 뭐라고 돼 있죠? 신탁 원부. 제 881호. 요게 뭐라고요? 신탁원부 제 881호. 요 놈을 갖다가 신탁 등기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보이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도 있고 신탁 등기도 요 한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하고, 어차피 얘가 이렇게 해서 공동 신청할 때 다 확인했으니까 신탁도 당연히 이미 공동으로 했는데 또 공동으로 이거 하라면 얼마나 귀찮아요. 그죠? 그래서 개정을 한 겁니다. 이건 이거 공동으로 했으니까 단독으로 하세요. 이렇게 좀 국민의 어떤 편의를 봐준 거죠. 실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신탁원부 제 881호. 그쵸? 요거는 뭐예요? 지금 등기부상에 이제 수탁자는 대한보증주택주식회사로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 소유자 당신 확인하고 싶으시죠? 그러면은 뭐예요? 신탁원부 제 881호를 뒤져보세요. 그럼 거기 실제 소유자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신탁자 그리고 수탁자. 신탁자가 뭐예요? 실제 소유자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익자. 수익자가 신탁자와 같을 수도 있지만 개통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 다음에 신탁 목적이 나와 있어요. 이 처분인지 관리인지. 이거 처분하라고 신탁을 준 건지 관리하라고 신탁을 주는 건지. 그죠? 그 다음에 신탁 기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테일한 거 보려면 그거 신탁 원부를 찾아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겁니다. 신탁.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신탁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탁 등기가 뭔지를 알아야 하고 또 어느 등기부에죠? 등기부의 어느 부분인지. 그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요거 갑구죠. 갑구의 요쪽 귀퉁이 여기 부분. 이게 머리에 떠올라야 된다고. 이게 이미지로 그려야지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냥 글씨로 되면은 뭐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항상 그 이미지를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이제 단독 신청 받고. 그런데 화살표로 해가지고 상속인 등기라고 돼 있나요? 요거는 공동 신청이라고 돼 있나요? 상속 등기가 있고 상속인 등기가 있다. 하나는 인자가 안 붙었고 하나는 붙었잖아요. 같다, 다르다. 그쵸? 그래서 홍길동이가 돌아가셨어요. 홍계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것은 뭐예요? 상속 등기. 그쵸? 근데 살아생전에 홍길동이가 김갑동이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죠? 그래서 잔금도 다 받았어. 넘겨줘야 되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쵸? 홍길동이가 갑자기 굿바이 한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거 김갑동은 갑갑하잖아요. 그럼 안 되죠. 그죠? 그러면은 어차피 뭐예요? 홍길동이가 돌아간 건 누가 다 채권 채무를 떠나요? 그죠? 여기 홍계동이가 다 떠안잖아요. 애가, 자식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번거롭게 홍길동에서 홍계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김갑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겠죠. 너무 번거로워.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안 하고 상속 등기 안 하고 바로 어떻게 돼요? 바로 홍길동에서, 그렇죠? 죽은 자 명의이긴 하면 홍길동에서 김갑동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상속인 등기라고 한다고요. 그거는 뭐예요? 공동 신청이다. 여고 홍계동이하고 김갑동에서 같이 신청을 해놓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그건 공동 신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독 신청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법 조문들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청해서 말이죠. 이렇게 본인, 대리인, 제3자 이런 신청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 대리인 보니까 변호사, 법무사를 제외한 일반인의 방문 신청도 대리인은 가능하나 전자신청. 이 전자신청만은 자격자 대리인, 변호사, 법무사만 가능하다는 거 적어져 있죠? 화살표로 해가지고 344페이지 중간에. 그 다음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네요. 제3자. 그래서 지금 봤잖아요. 상속인 등기. 그렇죠? 상속인 등기. 그죠? 또 포괄 승계인이야 등기. 이런 경우는 뭐야? 제3자가 신청. 사실 홍길동이 가야 되는데 누가 제3자인 홍계동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3자에 의한 거다. 신청이다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위하는 경우가 있겠죠. 대위자. 그래서 채권자. 우리 채권자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개념이 똑같아요. 우리 앞에 측집법에서 토지의 이동 신청에 대위 신청 나왔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307페이지 있죠? 자, 307페이지 보시면은 306페이지 맨 밑에 10번 토지 이동 신청의 대위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 4번 동그라미에서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나와 있나요? 오케이. 똑같네,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345페이지도 맨 위에 조문 보면은 거기도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똑같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채무자를 대신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오니까, 그죠? 안 해. 그럼 대신 해버리지. 그래야지 압류 잡아서 뭐예요? 채권 확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채권자 다음에 컴마를 해 주시고 수용자를 하나 써 주실까요? 수용자. 대의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수용자가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수용자가. 자, 요거는 뭐냐면은요. 요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등기법이 어려운 게 전 테마가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뒤에 것도 이해를 해야 되잖아. 민법하고 똑같잖아요. 민법에 총칙 이해하려면은 뒤에 물권, 그 뒤에 채권까지 다 이해해야지 총칙 이해해야 되잖아요. 똑같죠. 자, 그래서 요거는 38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384
384페이지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제일 중요한 테마죠. 부동산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가 바로 이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각하하고.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두 번째 표 한번 보시겠어요?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다 이거예요. 거기서 표의 마지막 칸에 직권 말소되지 않는 등기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보니까 수용일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수용일 이후의 소유권 이전 등기. 그쵸? 홍길동이 토지가 어떻게 돼? 덜커덕 수용당했는데 홍길동이 굿바이 하신 거야.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수용일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이거죠. 그쵸? 누구 앞으로? 수용을 했는데 그 뒤에 홍길동으로 됐어. 그쵸? 그러면 홍길동에서 다시 그 수용자 앞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소시키지 않는다 이거예요. 직권 말소되지 않는다. 그러면 원래 돌아가시면은 홍길동에서 수용자 앞으로 바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홍길동을 해야 되거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상속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보상까지 다 받았어. 그러면은 홍길동이가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쵸? 똥이다 하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똥이지. 안 하니까 뭐예요? 어라? 너 안 해? 그러면 뭐예요? 수용자가 어떻게 된다? 대위 신청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자기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시 하겠죠. 아, 그렇구나. 그 수용자 컴마에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위탁자나 수익자도 하나 써줍시다. 위탁자나 수익자. 위탁자나 수익자도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또 뭡니까? 신탁 등기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죠? 위탁자, 수탁자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수탁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안 해. 그죠? 무슨 생각이야? 홍길동이가 김갑동한테, 자, 이제 너를 믿고, 이거 관리하고, 아니면 뭐 처분, 이거 신탁을 하겠다. 했단 말이야. 근데 이 김갑동이가 말이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은 괜찮은데 말이죠. 흑심을 품을 수가 있어. 서류 다 넘겨봐야겠다.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너 안 해? 내가 엄마. 그쵸? 위탁자가. 만약 수익자가 보통 위탁자 수익자가 같죠. 근데 만약에 요 홍개똥이를 수익자로 해놨어. 관리해서 임대료 나오면 얘한테 줘라. 그러면 뭐야? 개똥이가 봐도 쟤 이상해. 내가 한다 이거죠. 대신해서. 그런 말입니다. 그죠? 이거는 388페이지. 388페이지 보면은 나와 있죠. 맨 위에 82조, 부동산 등기부 82조 2항, 수익자나 위탁자나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 검정편 밑줄다 대위하여 신탁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또 적읍시다. 적을 게 많네. 그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컴마 하시고, 구분 건물 표시 등기의 대위 신청. 구분 건물 표시 등기의 대위 신청. 이렇게 적으실까요? 대위 신청. 자, 요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요. 구분 건물을 이렇게 아파트를 하나 지었어요. 그죠? 연립주 쪽을 짓든지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열심히 공사를 해서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공사 다 끝났어요. 그죠? 다 끝나면 뭐 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발생되는 거죠. 신축공사의 완성. 그쵸? 등기 안 해도 되는데 요 101호가 팔고 싶어. 그럼 등기해야 되죠. 그쵸? 187조 단서에서 민법. 그러니까 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안 해. 그쵸? 자기만 몸이 다른 거야.
그럼 해야 되나요? 해야죠. 그죠? 빨리 팔아서 결혼자금 돼야 되는데. 왼수 같은 일, 자식 결혼자금 돼야 되는데. 근데 안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자, 그러면 등기소에 가가지고 제 거 소유권 보존 등기 해주세요. 이 101호. 이렇게 하면은 등기관은 가까워져. 왜 가까워합니까? 아니, 그러면 나중에 또 다 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응? 무슨 문제가 있어요? 번거롭다. 그런 문제도 있고,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요 101호는 이 101동이 있어야지만이 101호가 존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전체 모양이 보여야죠. 전체 모양 중에 여기 첫 번째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모양이 있어야 된다. 겉모습이 있어야 된다. 겉모습을 등기하는 부분이 뭐예요? 구분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죠. 그렇군. 요거를 갖다가 뭐예요? 요 101호 얘가 다른 애들 것도 한꺼번에 다 뭐예요? 대신해서 자기가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그런 말입니다. 그럼 대체 대의 신청할 수 있겠구나. 그죠? 자기 것도 아닌데 대신의 위치에서 신청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군.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으실 게 건물 멸실 시 건물 멸실 등기의 대의 신청. 건물 멸실 시 건물 멸실 등기의 대의 신청. 자, 떠올라야죠? 어디입니까? 어느? 그렇죠? 일단 등기부는 토지가 아니라 건물 등기부. 그 건물 등기부에 어디? 그렇죠. 여기 갑구.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건물이 이거는 우리나라 등기 제도는 뭡니까? 이원화돼 있죠. 이원화. 그렇죠. 토지 따로, 건물 따로란 말이에요. 그죠? 소유는 보통 이제 같이 하죠. 그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따로따로예요. 별개다 이거예요. 별개다. 별개다. 그러면 그럴 수가 있겠네요.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겠네요. 여기는 홍길동, 이 건물은 김갑동 거예요. 그렇죠? 토지를 임대차 해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상권 설정해서 건물 지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김갑동의 이 건물이 뭐예요? 어느 날 지진으로 인해서 다 무너졌어요. 멸실이 됐어요. 그죠? 김갑동이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져. 그죠? 울면서 소주를 불면서 그죠? 몇 날 지새우겠죠. 그죠? 홍길동이 참 안 됐구나 하면서 가버린다 이거예요. 건물이 없어요. 그러면 여전히 토지상에는 뭐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건물 등기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멸실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전부가 멸실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멸실 등기. 그죠? 그래서 이 소유권 갖다 없애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누가 한다고요? 정신이 좀 나간 김갑동이 못하니까 홍길동이가 대신의 위치에서 신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군. 그래서 항상 그 이미지가, 상황과 이미지가 떠오르면은 돼요. 이해가 진짜 쉽게. 당연한 내용이죠. 그죠?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자,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26절 보니까 법인 아닌 사단 등은 재단을 말하겠죠. 즉,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등기 신청. 거기도 빨간 펜으로 몇 줄자. 가끔 출제가 됩니다. 보니까 정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한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로 한다. 그죠? 그러니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고 권리자가 될 수 있다. 즉 등기 신청에 당사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있다. 이런 말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등기는 그 사단의 2항에 보니까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죠? 명의로 누가 신청을 합니까? 그렇죠. 두 발이 달린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는 거예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그죠? 비법인 사단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밑에 이제 관련 등기 규칙이 48조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첨부 정보, 신청 정보가 있고, 우리가 신청 정보가 있고 첨부 정보가 있죠. 첨부 정보, 요게 요구되더라 이거예요. 항목이 몇 개입니까? 4개.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 그렇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계속 첨부 정보를 이렇게 요구하냐면요, 이게 종중 이렇게 땅을 홀라당 이렇게, 그죠? 종원에 이거 그냥 홀라당 팔아먹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몇 명이 담합해가지고, 그죠? 콩가루 문중 같은 거 그러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문중, 종중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뼈대가 있는 가문이니까. 그래서 뼈대가 없는 이제 문어 집안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정관이나 그밖의 규약. 두 번째 대표자나 관리인이 증명하는 정보. 이 사람이 대표자다, 관리인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원청에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그렇죠? 단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등기 의무자다. 권리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권리를 취득하는데 무슨 결의가 필요해? 야, 누가 우리 홍길동이가, 그죠? 성공해가지고 우리 풍산홍 씨 이 정중에 말이죠, 문중에 기부한대. 춘대. 그럼 물어봅니까? 자, 모여보세요. 자, 홍길동이가 준다는데 이거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물어볼 필요가 없죠. 당근 받지, 그죠?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인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사원청이 이게 필요 없는 거죠. 어느 게 이거 팔 때 있는 거를 김갑동에다 판다 이거예요. 그때는 물어보죠, 그렇죠? 그겁니다, 그죠? 등기 의무자인 경우로 한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동소유죠, 그죠? 문중 땅. 그래서 우리 공동소유의 민법에 공유, 합의, 총의가 있어요. 그 중에 총의잖아요. 총의는 뭐예요? 사원청이 결의를 요한다. 처분시. 기억나시나요? 나는 기억 안 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한국으로 따져 1차 가지고 계신 분은 그래서 등기법이 어려운 겁니다. 아직 우리가 민법의 토대도 지금 단단하지 않은데 이거를 하려니까 좀 버거운 감이 없잖아요. 있는 거죠, 그죠? 다 연계되기 때문에. 자, 한국으로 따져 1차 323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자, 323페이지. 자, 맨 위에 표 보니까 총유 나와 있는 종중, 그렇죠. 교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하얀 칸에, 그죠. 네 번째 칸 보면 물건 변경, 물건 처분. 물건 처분한다. 등기 의무자의 지위에 쓰는 거죠. 그런 경우는 뭐야? 사원청의 결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마지막 등기법하고 관련된 등기 칸이 돼 있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명의로 등기한다. 즉 등기 명의인, 등기 신청에 당사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청은 누가 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을 한다. 이름은 대표자나 관리인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단, 그죠? 권리 능력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를 한다 이거죠. 그런 내용이 다 연계가 되네요. 그렇죠? 1차하고 2차가 별개가 아니다. 저도 처음에, 그죠? 멋모르고 강의할 때는 그걸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모든 과목 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계속 공자님께서 일이관지다, 이런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10,000분의 1쯤 느낌이 오더라고요. 다 지금 연계가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그래서 이 대표자 관리인이 이게 얘들의 그 신청의 어떤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꾸 이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죠?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미꾸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왜? 등기가 무슨 심사를 한다고요? 그렇죠. 형식적 심사를 택하기 때문에. 서류상 이상이 없으면 다 해주는. 그러니까 제가 그죠? 여러분 부동산을, 토지나 건물을 다음 날 바로 제 앞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대신 저는 이걸 각오를 해야죠. 깜빵에 가는 것을. 그러나 그렇다고요. 우리 등기 현실이. 그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98조 한번 보실까요? 345페이지에. 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되어 있죠? 그래서 관공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등기 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해서 촉탁한다. 그죠?
그래서 이 관공서의 신청은 뭐라고 했습니까? 촉탁. 그렇구나. 그래서 행정관서의 공공취득의 경우죠.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뭐예요? 등기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그렇죠? 이렇게 또 촉탁한다. 그래서 거기 그 등기 1항에서는 등기 의무자 승낙, 2항에서는 등기 권리자 청구. 깜짝 밑줄 하실까요? 요거 뒤바꾸면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게시에서 게시 방법, 게시 방법에서 원칙적인 요 신청에서 우리 당사자 신청, 즉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의 신청, 그리고 관공서의 촉탁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신청해서 그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이게 핵심이다. 그래서 올해 개정된 상으로 부동산 신탁 등기, 이 신탁 등기가 뭐다? 단독으로 신청을 한다. 주의하실 것은 부동산 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예요? 그거는 공동 신청이죠, 그렇죠? 왜?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직권에 의한 그렇죠? 등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